안녕하세요. 어디서도 말 못할 답답한 사연, 하지만 듣고 나면 속이 뻥 뚫리는 이야기를 배달해드리는 썰의 민족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재력가 행세를 하며 내 아파트를 노린 사기꾼 남편과 그의 가족들의 실체를 안 뒤 철저한 증거 수집과 대응으로 내 재산을 지키고 결혼이라는 족쇄를 끊어내고 남편과 그 가족들을 빚더미에 앉힌 통쾌한 사이다 복수극,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 여성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3년간 저를 기만하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려 했던 사기꾼 같은 남편과 그 가족들과의 질긴 악연을 끊어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리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는지 소름이 돋습니다. 부디 저 같은 피해자가 또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저 스스로 이 지독했던 기억을 털어내고자 이 사연을 제보합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골드미스까지는 아니어도 제 밥벌이는 충분히 하고 노후 준비도 착실히 해둔 야무진 성격이었습니다. 결혼 전 이미 제 명의로 된 작은 아파트도 하나 장만해둔 상태였죠.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건실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라고 소개했습니다. 첫 만남에 고급 외제차를 타고 나왔고, 데이트할 때도 늘 비싼 식당을 예약하며 재력을 과시했습니다. 시댁 어른들도 처음 뵈었을 때 무척 교양 있고 여유로워 보이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은퇴 후 임대업을 하신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우아한 사모님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 화려한 겉모습과 여유로운 태도에 속아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 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남편은 우리 신혼집은 내가 마련해둔 넓은 아파트가 있으니 몸만 들어오면 된다. 당신 아파트는 그냥 세를 놓고 그 돈으로 당신 용돈이나 해라 라며 통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감동했고 주변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신기루였다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남편은 회사 자금 사정이 일시적으로 안 좋다, 거래처에서 수금이 늦어진다는 핑계로 생활비를 제때 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어 제가 모아둔 비상금으로 생활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빈도와 액수가 점점 커졌습니다. 급기야 남편은 당신 명의 아파트 담보로 대출 좀 받자, 급한 불만 끄고 바로 갚아줄게, 이자도 내가 낼게 라며 제 재산에 손을 대려 했습니다. 저는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보루였으니까요. 제가 거절하자 남편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냐. 내가 무너지면 너도 끝이다 라며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다정하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돈에 눈이 먼 야수만 남아 있었죠. 시댁의 태도 또한 가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다 놓고 여자가 들어와서 남편 사업이 저렇게 힘들어졌다. 네가 내조를 어떻게 했기에 애가 저 모양이냐. 가지고 있는 아파트라도 팔아서 남편 기 좀 살려줘라. 그게 아내의 도리 아니냐라며 저를 타박했습니다. 임대업을 하신다던 시아버지는 알고 보니 빚보증을 잘못 써서 재산을 거의 탕진한 상태였고, 시어머니가 들고 다니던 명품 가방들도 대부분 소위 말하는 짝퉁이거나 렌탈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실체를 알게 될수록 저는 깊은 절망감과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결혼 생활이 사실은 제 재산을 노린 거대한 사기극의 일부였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저 파렴치한 인간들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아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운영한다던 회사가 사실은 빚 좋은 개살구였고, 그나마 있던 자금마저 남편이 불법 도박과 코인 투자로 다 날려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집안 곳곳에 빨간 압류 딱지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자랑하던 그 넓은 신혼집은 사실 은행 빚더미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고 곧 경매로 넘어갈 처지였습니다. 그제야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 아파트 팔아서 이 급한 불만 끄면 내가 평생 당신 종처럼 살게. 시어머니도 옆에서 눈물을 짜내며 거들었습니다. 아가, 우리가 가족이지 남이냐. 이번 한 번만 도와다오. 네 시아버지 쓰러지시겠다. 그들의 가증스러운 눈물을 보는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그동안 억눌러 왔던 분노가 활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단순히 화가 나는 것을 넘어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격렬한 감정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가족? 누가 가족이죠? 당신들은 처음부터 내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들이잖아. 내가 당신들 빚 갚아주려고 그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아파트 장만했는 줄 알아? 당신들 빚잔치에 내 피 같은 재산을 단 한 푼도 쓸 생각 없으니까 꿈 깨세요. 남편은 태도가 돌변하여 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저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고 모든 증거를 수집해둔 상태였습니다. 남편의 도박 내역, 코인 투자 손실 내역, 그리고 저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고 폭언을 일삼았던 녹취록까지.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 소장을 남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건 이혼 소장이고 당신이 나를 기망해서 결혼한 것에 대한 혼인 취소 소송도 같이 진행할 거야. 그리고 당신들 사기죄로 고소도 검토 중이니까 변호사나 준비해. 변호사 선임할 돈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길로 짐을 싸서 제가 살던 제 명의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살던 집에서 쫓겨나 뿔뿔이 흩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시부모님은 월세방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가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으면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울면서 용서를 빌거나 욕설을 퍼곤 하는데 저는 그저 조용히 차단 버튼을 누를 뿐입니다. 이혼 소송은 당연히 저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들에게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위자료로 청구하여 받아냈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진 게 없어 실제로 돈을 받기는 어려웠지만 법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명백히 했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지금 저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사랑과 사람에 대한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 대가로 저는 저 자신을 더 사랑하고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상대방의 배경이나 재력에 혹해서 결혼을 서두르는 분들이 계신다면 부디 그 사람의 됨됨이와 진실성을 먼저 깊이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화려한 포장지 속에 감춰진 내용물이 썩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진실한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제 사연은 어땠나요? 시원하셨나요? 아님 답답함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으셨나요? 다른 방법의 해결책이 있었다면 어떤 방법이 있었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였나요? 여러분이 직접 겪은 기막힌 사연이나 통쾌한 사이다 대처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재미있는 사연이 있다면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뻥 뚫리는 이야기를 배달해드리는 썰의 민족이었습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기가 막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